예, 안녕하세요. 3부 새롭게 돌아온 찰스킨 팟캐스트입니다. 3부 주제는요. 저희 누구든지 쉽게 즐길 수 있는 컨텐츠죠. 만화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던 만화 이런 거 추천해보자. 진짜 재밌었다. 한번 추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좀 남들이 모를 만한 만화?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추천할 만한 만화. 좀 모를 만한 게 나은가요? 아니면 공감할 만한 게 나을까요? 모르는데 이제 재밌었던 거. 뒤에 가서 공감할 만한 것도 이야기해보고. 모르는 만화 있으세요? 저희도 뭐 다 유명한 거 위주로 많이 봤을 테니까. 그러면 공감할 만한 만화. 바람의 검심. 저 너무 좋아하긴 해요.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긴 해요. 아 그래요? 뭔가 몇 번 보셨어요? 저는 한 4-5번 보고 영화로도 본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영화로 나온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실사판. 근데 실사화 영화 중에 좀 되게 유명하잖아요. 드물게 잘 된, 네, 되게 잘 알고 만들어진. 그래서 뭔가 다른 일본 만화들에 비해서 좀 기승전결이랑 딱 맺고 끊는 게 깔끔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하이큐. 하이큐에서 우정을 배웠다 뭐 그 하이큐인가요? 그래서 우정보다는 노력. 저는 그래서 사실 점포에 있을 때도 많이 봤거든요. 하이큐가 그 배구 만화. 네. 배구 만화. 저는 감히 슬램덩크 이후 최고의 스포츠 만화라고 생각합니다. 완결이 났나요? 보지 네. 않았네요. 저는 그래서 가끔 피가 끓어야 되거나 이럴 때 그걸 봐요. 저도 봐야겠네요. 네, 정말 추천드려요. 그리고 슬램덩크의 아쉬운 점이 너무 빨리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좀 마무리가 좀 아쉬웠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뒷이야기가 안 나오는. 마무리가 좋았지만 마무리 뒤에 이야기가 좀 더 나았으면 한다 싶은 맞아요, 게 있는데 하이큐는 그걸 다 충족해주는 저는 정말 좋아하는 만화입니다. 슬램덩크는 사실 제 최애 만화기도 한데 슬램덩크 짱이죠. 맥커핀이 너무 많았어요. 저기 뭐 예를 들면 김판석이라든지 저기 지하개별 마성지, 이현수 이런 캐릭터들이 떡밥만 던져놓고 결국 이제 회수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아쉬웠고, 저는 사실 만화 했을 때 저는 웹툰 저기 죽음에 관하여 그게 너무 좋죠. 사실 단편들의 연속들이긴 한데 좀 울림을 많이 줬었던 너무 좋죠. 작품으로 기억합니다. 맞아요. 경성님은 그 방금 그래서 다시 그 기억을 끄집어내기 위해 찾아봤는데 그 이 만화 아실지 모르겠어요. 붉은 등 애가라는 일본 저 알아요. 만화인데 아나요? 네, 그 만화 진짜 재밌어요. 네, 정말 옛날 일본 만화인데 정말 재밌게 본 일본 만화고. 근데 뭐 엄청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네, 그 되게 재밌어요. 그 되게 주인공이 뭔가 이렇게 되게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적 기준으로 봤었을 때 뭐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남자가 되게 자기랑 비슷한 처지의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사랑을 키워나가고 티격태격하는 그런 내용인데 어릴 때 보고 너무 재밌었고, 그 다음에 그 뭐 애니메이션도 추천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 최근에 제 주변에서 지금 본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추천을 좀 드려보면 작년에 나온 건데 그 넷플릭스에 푸른 눈의 사무라이라는 만화 있거든요. 그거 정말 재밌어요. 그것도 정말 재밌게 봤고 시즌 2가 지금 만들어진다고 안 만들어져서 아쉬운데 그것도 재밌게 봤고요. 봤습니다. 맞아요. 애니 나와서 저도 최근에 본 만화를 추천드리자면 인빈시블이라는 만화 있어요. 미국 만화인데 이게 시즌 3까지 나왔는데 한번 그것도 되게 잔인하기도 한데 재밌어요. 히어로 맞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고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만화는 진짜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럼요. 메이저에서는 저는 하나 뭐 이미 너무 다 아시겠지만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작품 헌터 엑스 헌터. 헌터도 너무 재밌어요. 정말. 토가시 이래라. 제발 이래라. 토해라. 제발. 일가시. 전 요즘에 또 재밌었던 게 체인소맨이었는데 체인소맨. 근데 2부터는 뭔가 좀 아쉬워요. 체인소맨 저도 조금 보다가 근데 그 만화가 특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작가가 후반부 갈수록 좀 약간 망치는 게 취미라고. 네, 좀 난잡하게 가는 게 취미다. 만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접지전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저도 그거 재밌게 봤어요. 그거 진짜 저도 그거 재밌게 봤어요. 사실 지금 보면 너무너무 유치하겠지만 붉은 청룡. 그래가지고 저기 뭐 종이접기 하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한국 만화가 아니더라고요. 대만이요. 대만. 맞아요. 의외네요. 당연히 한국 만화일 줄 알았는데
저는 한국 만화의 왕이라고 하면 열혈강호. 아, 열광. 그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이 때 봤었는데 아직도 완결이 아니에요. 지금 거의 20년이 뭐야? 20년 훨씬 넘었죠. 근데 곧 완결이 난다고 하는데 25, 6년. 예. 저는 개인적으로 열렬 강호보단 용비불패를 더 위에 둡니다. 전 용비불패 네이버에 지금 1화씩 뜨거든요. 네네. 열렬 강호도 그렇고 하루에 하나씩 무료예요. 네네. 근데 그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출근의 낙인데 용비불패는 언제 봐도 너무 최고인 것 같아요. 그 네이버 웹툰 고수가 용비불패 세계관이랑 이어지잖아요. 맞아요. 네. 진짜 재밌어요. 뭐 얘기를 잘 못할 것 같다고 하시더니 굉장히 청산 유수처럼. 생각보다 마이너하지 않아서 무협적으로 가면 사실 이거는 뭐 정말 뭐 인생 명작인가라고 하진 모르겠지만 진짜 타임킬링으로 재밌게 봤던 건 최근에 이제 그 아비무쌍 그런 노가장이라고 해서 그것도 무협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꽤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협지를 좋아하신다면 지금 네이버에 완결이 나서 1화씩 풀리고 있는 게 있는데 앵무살수 추천드립니다. 이미 봤습니다. BTS가 추천하는. 이미 봤죠. 진짜 재밌어요. 다 봤네. 그러면 저는 다시 그걸로 하면 앵무살수보다 장시세가 호위무사가 조금 더 재밌어요. 죄송하지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유, 저는 앵무살수 두 분의 각축전에 끼기가 쉽지 않네요. 쉽지가 않은데요, 이거. 용비불패 앵무살수를 내공이 꽤 깊으신데 지금. 좀 있으면 한골 탈퇴하시겠어요? 그러면 나 혼자만 레벨업은 보셨나요? 아니요. 아니, 너무 그거 나이 좀 먹고 나서. 뜬다고는 들었어요. 애니가 아, 엄청 뜬대요. 워낙 유명한 건데 이게 그 원작은 판타지 소설이거든요. 알아요. 그게 웹툰으로 뜨고 이제 나머지로 자작한 건데 저는 책으로 읽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 웹툰도 진짜 사실 그게 저희가 꽤 성인이 된 후에 뭐 성인이 된 후회가 아니고 거의 몇 년 안 됐지 않았어요? 예, 맞아요. 몇 년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사실 엄청 유행하고 그런 건 알겠지만 제목만 딱 들었을 때 뭔가 좀 유치할 것 같다는 그런데 맞아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아니요, 실제로 작품성이 꽤 상당하고요. 엄청 재밌습니다. 킬링타임용으로 최고예요. 킬링타임용으로는 네, 진짜 그런 최고. 뭔가 양산형 느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딱 그런 원조예요. 지금 뭐 나 네. 혼자 어쩌고의 원조인 맞아요. 거예요. 레벨업, 뭐 나 혼자만 이런 시리즈를 좀 유행시킨. 약간 게임 판타지인가요? 레벨업이라고 하는 게? 게임 판타지 느낌은 아닙니다. 네. 한번 보시다가 아니다 싶으시면 네, 드랍하시는 한번 웹툰으로 한번 봐보시죠. 웹툰으로. 거기 주인공 이름이 송진우였나요?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기억이 나요. 잘. 아 그래요. 근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나름 한류의 주역인 작품이라. 아니, 외국에서도 엄청 인기 많다면서요? 맞아요. 재밌었던 것 같고. 약간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만화를 하나 추천해 드리자면 좀 굉장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도로헤도로. 도로헤도로 그거 넷플릭스도 있잖아요. 있어요. 그건 좀 만화책으로 정말 재밌게 봤는데 이게 도로헤도로가 뭐 진흙탕 뭐 이런 뜻으로 일본어로 쓴 건데 보면은 이제 뭐 정신이 혼란스러운데 거기서 뭔가 아기자기함도 있고 되게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화책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만화 뭐 추천할 만한 것도 있나요? 미국 만화는 사실 거의 몰라요. 사실 맞아요. 접근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국내 입장에서 대부분 다 만화라고 하면 국내 아니면 일본 정도라서 사실 외국 코믹스, 그러니까 미국 만화는 사실 코믹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쪽에 대해서는 조금. 근데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건 있었어요. 그 아무래도 마블을 통해서 저희가 히어로물이 좀 익숙하니까 조커가 갑자기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 정상인이 돼서 죄값을 치른 다음에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돼서 자경단 활동을 하는 배트맨을 잡으러 간다는 내용의 무슨 화이트 나이트? 그런 게 있더라고요. 스피노프 작품 같은 맞아요, 거네요. 맞아요. 그거는 한번 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초등학교 때부터 약간 그런 미국 만화를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MCU 뜨기 전부터 이미 그거 세계관을 많이 알고 그랬는데 그 미국 만화를 보면 생각보다 그 만화만의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시리즈 봐도 되게 재밌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재밌고, 뭐 다른 세계관도 재밌고 해서 배트맨, 스파이더맨 좀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그렇죠. 배트맨, 슈퍼맨. 슈퍼맨이 타락할 때를 대비해서 뭐 배트맨이 뭐 크립토나이트를 아껴놓는다 뭐 이런. 네네. 그리고 이게 만화가 60년 역사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역사가 너무 기니까 그거를 막
그 60년 역사를 그냥 막 자기네들이 막 조리추적 해가지고 막 컨텐츠를 뽑아내는데 웬만한 그 덕력이 아니고서는 알기 힘든 그런 요소들도 많아서 되게 찾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그 만화 작품은 아니고 뭐 사실 누가 그렸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돌아다니다 봤어요. 그 만화가가 70년을 더 사는 법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단편 만화인데 쪽 스크롤 근데 그거는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좀 보는데 한 10분이면 보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던 것 같아요. 만화가가 70년을 더 사는 법. 70년을 더 사는 법. 근데 그렇게 검색해서 나오나? 제가 나중에 찾을 수 있으면 링크 한번 공유 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재밌을 것 같네요. 만화 이야기 나와서 아까 출근 이야기해서 좀 더 좀 추천을 드리자면 그 저기 카카오 페이지나 아니면 네이버 웹툰을 다운받으시면 하루마다 이렇게 만화를 하나씩 보여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광고 혹시 받으셨나요? 아니요. 그냥 광고 아닌데 그냥 광고 없이 그냥 보는 거예요. 1일. 근데 짱 아세요? 한국 만화? 알죠. 그것도 1화씩 공개가 돼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라든가 이제 찾아보시면 재밌는 게 많아서 출근길이 심심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짱 보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짱을 안 봐가지고. 현상태 아직도 있나요? 완결 났을걸요? 완결 났어요. 네. 정말 완결이 저는 사실 진짜로 완결이 말이 진짜 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완결로 끝나거나 이렇게까지 막 몇십 년 정도 질질 끄는 건 사실 뭐 어른들의 사정 때문에 질질 끄는 경우도 있지만 만화의 작품성이라든지 완성도를 굉장히 낮추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뭐랄까 예전부터 늘 의문이었었던 게 왜 일본 만화는 20년, 30년 전 거를 봐도 촌스럽거나 정서랑 안 맞다? 덜 맞다? 라는 느낌이 좀 덜 드는데 뭐 오래된 만화 많잖아요. 뭐 기생수라든지 저희가 이야기했었어. 기생수도 아주 그런 건 지금 봐도 명작인데 진짜 신기한 게 우리나라 만화 20, 30년 전 거를 보면은 뭔가 개그 코드라든지 뭔가 표현이라든지 정서가 좀 안 맞고 촌스럽다는 느낌이 드는 게 좀 많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저는 확실하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80년대 일본이랑 우리의 80년대를 생각해 보면 거기서 많이 이렇게 차이가 물론 뭐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이런 건 했지만 이미 일본의 80년대는 뭐 미국의 80년대랑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이제 문화 발전과 이제 이런 인프라라든지 도시 생활이라든지 이런 게 갖춰져 있었는데 저희는 진짜 전쟁 이후에 갑작스럽게 올라오면서 이제 세대 차이들도 팍팍팍팍 나고 뭐 농촌 세대, 도시 세대 확 나눠지니까 그게 더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이 이제 옛날 음악을 들었을 때도 요즘 일본 시티팝 같은 거 엄청 뜨잖아요. 그런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일본 만화가 제일 황금기였던 80년대가 이제 일본 버블 경제 있을 때 진짜 그 많은 돈과 자본과 이런 게 다 들어가서 또 그런 좀 보정작용이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인데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나 한국 만화에서 오는 그 옛날 느낌을 더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 짱을 보고 얼마 전에 또 크로우즈도 봤거든요. 둘 다 깡패 만화인데 크로우즈의 그 일본 깡패 문화는 제가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옛날 느낌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림체가 좀 촌스럽다는 느낄 수 있지만 그 멘트들 혹은 장면들 거기서 이게 구닥다리다 이런 느낌보다 얘는 그랬나 보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근데 짱에서 나온 막 뭐 저런 머리 저런 멘트들은 그때나 썼지 저런 선후배 문화 저때나 썼지 이러면서 이게 딱 와닿으니까 이게 촌스럽다라고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더라고요. 또 엄청 와닿네요. 막 날 물러보지 마. 네. 크로우즈 얘기 나와서 그런데 크로우즈 한번 보셨나요? 네네. 저도 봤어요. 어릴 때. 켄지 나오는 영화로 봤어요. 크로우즈가 일본에서는 그 깡패 만화의 그 제일 신화적인 작품인데 그 작품 뒤가 이제 워스트라고 나왔거든요. 후속작이. 근데 이제 그 스즈란 고등학교 이제 몇 대 이제 졸업생들 해가지고 이제 그 후속작인데 후배들이 이제 좀 3학년 되고 근데 그 워스트는 평이 어떤 사람들이 좀 호불호가 좀 갈리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뭐냐 하니까 깡패미화다 그런 게 하더라고요. 이제 일부 그 크로우즈는 그래도 이제 막 야 싸우지 말고 그래도 친한 친구나 만들어라 니네 이런 느낌이라면 2부 가면 갑자기 막 의리 약간 그런 느낌? 그 흔한 김성모 작가님 아닙니까? 약간 그런 대털 김성모 작가 럭키짱 그쵸. 남강 여창이었는데 네, 맞아요. 남강 진짜 여창 유니버스. 그 김성모 만화는 한 컷만 가지고 와도 재밌다고. 맞아. 뭐 전라도 갑바 허벌창 뭐 약간 이런.
그날 그 만화 그 잘못 그린 것들 모음집 보면 진짜 너무 웃긴 게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막 근데 그분이 얘기 들은 게 엄청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어시들을 여러 명 맡기고 하다 보니까 작품 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들이 있는데 아,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컷이 어떤 막 하얀색으로 옷 입은 애가 야 뭐뭐해 뭐뭐해 뭐 이런 식으로 내는데 그 다음 컷에서 걔가 예 알겠습니다 이러는 자기가 이야기하고 자기가 명령 받는다고. 그 너무 유명한 거 많아요. 막 3D 그 뭐야 그 장례식장에 걸어놓는 사진. 맞아요. 사진이 앞에서 볼 때 정면 그러니까 증명 사진이잖아요. 아. 영정 사진. 근데 이제 사이드로 보니까 갑자기 사진이 돌아가지고 옆으로 서 있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진짜 너무 많고. 그리고 재밌는 거 많지. 뭐 그러던데 뭐 국밥 이거 뭐 얼마요? 그러니까 뭐 27,000원입니다. 이런데 갑자기 2만 원 주고 남은 돈은 애들 남은 돈 깎아놔서 가지라고. 저는 그거랑 그것도 진짜 웃겨요. 그 뭐 어떤 남자 깡패가 여자한테 길 막고서는 히히 못 가 이러니까 갑자기 그 옆에서 와 쟤는 정말 여자 잘 꼬셔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냥 너무 악랄하게 히히 못 가 이러고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날 돼지라고 놀리는 건 참을 수 있어. 맞아. 사실이니까. 그렇지만 날 돼지라고 놀리는 건 참을 수 없다. 만신이죠 만신. 그렇죠. 예전에는 정말 멋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 지금 말도 안 돼. 정말 오래되신 분이잖아요. 음. 저희 어린 시절부터. 근데 옛날에 진짜 그 만화가들 중에 컷을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했던 요소들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그 슬램덩크의 북산 엔딩 사진을 보면 주인공들이 다 사이드에 있어요. 정작 맨 가운데는 엑스트라만 있어요. 그 사진의 가운데. 그게 왜 그러냐면 단행본을 만들었을 때 가운데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주인공을 가운데에 그려놓으면 이게 만화책 그 제본상 말려 들어가서 주인공들이 좀 사이드에 빠져 있어야 오히려 가운데로 맞아요. 나오는 효과가 있다. 뭐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웹툰이 이제 도래되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스크롤 쪽으로 바뀌었죠. 내려가죠. 그러면서 사실 액션 만화들 같은 경우에 표현이 좀 오히려 그걸 활용하는 맞아요. 아니면 반대로 이게 상대적으로 옆이 좁다 보니까 액션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만화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컷을 어떻게 쓰고 환경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트렌디하게 만화를 보는 재밌는 요소들인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스크롤 액션을 진짜 잘 구현했었던 게 헬퍼 시즌 1이었던 것 같아요. 네. 헬파 정말 재밌게 봤는데. 그렇죠. 2에서 망해버렸지만 1에서는 그 뭔가 엄청 한국적이고 특이한 작화랑 이 스크롤에 좀 특화된 그런 액션씬이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좀 약간 이게 스크롤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천일 야화에서 1001에서 양용순이 그렸던 만화가 있는데 이게 옴니버스인데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나왔던 이야기 중에 이제 어떤 괴물이 남자 괴물이랑 벙어리 여자랑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남자 괴물이 자기를 희생해서 이제 그 여자를 살려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람들이 그 괴물을 불사신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감옥에 가둔 다음에 쇠 청사를 이렇게 묶은 다음에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버렸는데 이제 그 벙어리 여자는 살았잖아요. 근데 어떤 뭐 약 같은 걸 그 배에서 갑자기 그 약을 먹더니만 물고기로 변하는 약을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변하는 약을 마시고 바다로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크롤을 내리면 바다의 수심처럼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서 밝은 바다에서 저 어두운 해저까지 가는데 딱 거기에 그 쇠로 된 이렇게 불사신이 이렇게 잠들어 있는데 거기에 물고기로 변한 물고기 한 마리가 이렇게 슉 내려가고 있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와 이게 만력인가? 만력. 네, 그랬죠. 또 재밌는 만화 뭐 또 있을까요? 개그 만화도 있고. 엘리트 건달. 그것이 어릴 때 진짜 재밌게 봤는데. 하승진 씨 나오는 엘리트 건달 정말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되게 감동과 이 꿈과 개그와 다 섞여 있던 게 사실 좀 그랜라간 애니메이션이지만 만화는 없지만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싸지방에서 그걸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싸지방에서 이제 편하게 애니메이션을 보려고 하면 그래도 한 상병은 돼야 되거든요. 상병 때 되니까 이제 저 작업할 때마다 야 기합이다 이러면서 이제 작업하고 후임들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막 땅 파고 그랬어야 됐거든요. 뭐 저기 짬 묻고 그러려 그러면 곡괭이 들고 기압으로 판다. 우리 오늘 5m 판다. 막 이런. 내 드릴은 5m를 뚫는 드릴. 근데 진짜 전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게 본 애니메이션이고 지금도 빠져 있고 그냥 언제 봐도 힘이 불끈불끈 나는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열혈물의 최강. 군대 하니까 생각나는 게 저는 그 당직 쓰면서 식객을 그렇게 많이 봤었는데 식객이 딱 전권이 다 있었어가지고 당직실에 그 당직 뭐 군생활하면서 한 6-7번 했나? 그냥 하는 동안 그거를 다 읽고 나가자라는 생각으로 진짜 다 읽고 난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국내 만화 맞아요. 국내도 고전 만화들 있잖아요. 네. 아까 영화 얘기했던 좀 타짜가 사실 또 만화책으로 보면 또 그렇게 재밌거든요. 타짜가 1부부터 5부까지 있나? 맞아요. 영화화된 게 몇 개 없는 거고. 예, 그게 부스마다 그 도박 장르가 바뀌어요. 맞아 들었어요. 맞아요. 언제는 화투, 언제는 포커 뭐 약간. 맞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만화 중에 개인적으로 MCU에 버금간다고 생각하는 게 강풀 유니버스. 뭐 타이밍. 예, 그 타이밍, 염려. 아파트. 예, 맞아요. 타이밍이 뭐 조명까지 그게 정말 많은데 그게 다 연결되거든요. 근데 구멍도 따로 없고요. 정말 괜찮아요. 예, 정말 한국 만화 중에 좀 보기 드문 뭐 액션이면 액션, 감동, 스토리 다 잡은 느낌. 그래서 저는 강풀 만화권을 다 봤는데요. 정말 좋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다 봤습니다. 무빙도 거기랑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타이밍, 무빙, 아파트 뭐 다 연결됩니다. 대단해요. 그거를 막 10년, 20년 쌓아온 게. 강풀 진짜 대단하죠. 재밌는 만화 참 많죠. 저는 이현세 공포의 외인 구단도 상당히 좋아요. 진짜 공포의 외인 구단이잖아요. 내용을 보면 진짜 미친 사람들, 정신병자들 넣어놓고. 근데 되게 진짜 그거야말로 약간 옛날 막장 드라마 보는 느낌으로 보면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만화 저는 이 만화들도 되게 좋아했는데 한국 만화 중에 뚱딴지 삼국지 참 좋아했어요. 정말 좋아했어요. 제가 살면서 처음 본 만화책일 수도 있어요. 네. 그 1권에 보면 1권에 이제 그 유비 삼형제가 이렇게 딱 서 있고 맞아. 뚱딴지 위에 있으면서 거기 글이 한 줄 써 있거든요. 맞아.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지 않은 자와는 인생을 논하지 마. 근데 제가 유치원 때 크리스마스 선물로 유치원 산타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따만한 선물을 줬는데 집에서 뜯어보니까 그게 뚱딴지 삼국지 전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저는 있죠. 삼국지를 그걸로 제일 먼저 읽었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화 삼국지 그러면 그 뭐지 80권짜리 있는 60권. 60권인가 그 삼국지 저는 그건 사실 못 봤고요. 아. 뚱딴지 삼국지를 12번 봐서 60권어치를 읽었거든요. 나에겐 그게 진품이야. 네, 나에겐 그게 진품이야. 그거랑 이제 그 고우영 화백의 저기 초한지 삼국지. 고우영의 그 18사략도 혹시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그것도 진짜 재밌어요. 진짜 옛날 풍채 옛날 딱 그 초한지는 전 영화로 좀 많이 봤던 것 같고 초한지랑 삼국지 얘기 나와서 그런데 초한지 삼국지 둘 다 보셨나요? 둘 다 봤죠. 네. 뭐가 더 매력적인 작품이신가요? 삼국지죠. 저는 개인적으로 초한지를 더 좋아하긴 했어요. 저도 초한지를 더 좋아해요. 딱 하나 그 항우 때문에. 저는 사실 약간 홍대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삼국지는 애들이 다 아는데 한 중1 초6 때쯤에 초한지 그러면 애들 잘 몰라요. 그러면 너는 유비의 조상 유방도 모르는 놈 약간 이러면서 이런 데 좀 재미를 느꼈던 것 같고 무엇보다 근데 이제 장기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좀 있었고 심플하잖아요. 그냥 1대1 싸움이니까. 맞아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제 인물의 수라든지 아니면 이 밸런스, 파워 밸런스라든지 삼국지가 조금 더 복잡하고 매력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국지 만화 중에 창천항로 아세요? 알죠. 그 대만 만화잖아요. 대만 일본일 거야 아마 작가가 그러고 근데 창천항로 한번 봐보세요. 정말 파격적인 조조 예창기인데 근데 저 만화가 엄청 힘있고 진짜 삼국지 만화 중에는 좀 뭔가 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차는 것도 있고 되게 재밌어요. 추천드립니다. 그 인상 깊은 장면 중 하나가 장비 익덕이 장판파에서 갑자기 내가
뭐 하느라 뭐 들으라 하면서 내가 천하무적 장익덕이다 하면서 장팔 사모 하나 들고 그냥 다 이렇게 막 도둑내는데 그 장면 진짜 멋있더라고. 아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 그 말을 봤었어요. 어떤 사람이 삼국지 관련된 매체를 정리하면서 글을 올렸는데 자기가 모든 매체들 중에서 이 대사가 삼국지 모든 거를 대사들 중에서 제일 좋았다. 이게 뭐냐 이래. 이게 관우가 이제 죽잖아요. 성곤한테. 근데 관우가 이제 성곤한테 죽을 때 딱 페이지 2개로 관우가 죽기 직전에 자기 도원결이 하던 꿈을 꾸면서 했던 말이 딱 그거예요. 뭐냐면 죽기 딱 직전에 정말 행복한 꿈을 살았다. 이제 우리 형제들의 꿈은 불멸로 남으리. 이러면서 딱 죽어버리는데 그게 딱 그냥 현 세대에서도 아직도 그 삼형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강렬했던 기억이 나요. 어찌하여 목만 오셨소. 그렇죠. 그리고 약간 초안지를 저는 잘 몰랐는데 근데 군대 얘기 나오니까 군대에서 저 이제 장군들 뭐 전술책 이런 것들 막 있잖아요. 그렇죠. 저 당직 쓰다 그런 책을 봤는데 그래서 동양의 장군들 이런 얘기가 이제 순위 막 새기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몰랐는데 삼국지 장군들이 그래도 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삼국지 장수는 아무도 거의 없고 한신이 거의 넘버원이다. 아 그래요. 네. 한신이 그냥 중국 사에서 거의 최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초대원수라는 그 보직명도 어린 저에게 너무 자극적이었어요. 그래서 메이플 아이디 파초대원수 전사로 왕푸 들고 그 토사구팽이라는 사자성어의 주인공이잖아요. 네. 한신 참 네. 안타까운 사람이지.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저도 이제 초안지를 이렇게 뒤에서 보면은 전쟁을 정말 잘하는데 인간관계는 정말 빵점인 사람이다 이러더라고요. 토사구팽이 막 자기가 죽기 직전에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역사적으로 이제 해석이 다 되니까 죽을 만한 짓을 했다. 자기가 죽을 짓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만 욕심을 좀 덜 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근데 진짜 사실 뭐 삼국지도 당연히 그렇지만 초안지에서 유래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사자성어들이 너무 많은 게 뭐 사자성어가 아니더라도 사실 아까 전술 얘기했지만 배수진도 사실 초안지에서 먼저 나왔고 사면초가라든지 패왕별이라든지 뭐 되게 많죠. 엄청 많잖아요. 많죠. 그 배수의 진도 되게 재밌는 사실 아세요? 그러니까 배수의 진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아 옛날에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진을 뒤에 돌상 물이 네. 뒤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어떻게 보면 되게 멍청한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퇴로를 막고 진을 친다는 거 멍청한 짓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자성어를 얘기를 할 때 퇴로를 막고 자 그런 정신으로 싸운다 이런 얘기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누가 그거를 풀이를 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배수의 진이 실제로 적용이 됐을 땐 그게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그런 의도로 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한신이 그 전쟁을 어떻게 해석을 한 거였냐면 나라를 다 이제 깨고 거기서 병사를 흡수해서 간 거예요. 이제 거기를 깨야 되는데 그 성이 너무 견고했는데 자기 밑에 있는 정예병은 별로 없고 다 이제 항복한 애들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전쟁을 회전을 하면은 도망을 가는 게 너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정예병 빼고 나머지 애들을 거기를 진을 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치니까 이제 나와서 싸우는데 걔네도 이제 퇴로가 있었으면 퇴각을 했을 텐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싸운 거예요. 그 사이에 빈성을 자기 정예병, 자기 믿는 애들이랑 가서 싸우고 바로 이제 항복 깃발을 올리니까 밖에 싸우던 그 성 애들이 항복을 해버린 거죠. 진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퇴로를 받고 이제 결사에 그거로 싸운다. 그게 아니라 얘네 도망 못 가게 하고 시간을 벌게 하라. 뭐 그런 거였던 되게 거죠. 잔인한 전략이네. 그렇죠. 근데 정말 한신이 저도 그 봤는데 정말 대단한 게 그냥 그런 전략을 배운 것도 아닌데 갑자기 대장군이 돼서 이런 전략들을 막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기캐죠 사실. 네. 진짜 저기 한 나라의 왕족으로 해가지고 저기 이렇게 뭐 저기 시정 잡배 가랑이 사이나 길다가 뭐 맞아요. 언제 그런 건 다 배워 넣어가지고 했는지 뭐. 사기캐죠 사기캐. 혹시 킹덤이란 만화 아시나요? 네네. 알죠. 너무 좋아하고 잘 봤습니다. 완결은 안 났지만
갈수록 좀 이상해지는 게. 예, 너무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 킹덤 얘기하면은 저는 그 왕귀 그 사람 악역인 줄 알았어요. 입술 두꺼우신 분. 스포하지 말아주세요. 안 보셨어요? 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까지 보셨어요? 5편이요. 5편이니까 6편. 완전 초반이시네. 예. 아, 한창 재밌게 보는 중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봤어? 진짜. 삼국지도 스포하지 말라 그러지. 유비 죽나요? 거기 저기 진시황도 죽습니다. 아, 근데 킹덤 진짜 아직 완결 안 나는데 네. 진짜 재밌어요. 근데 갈수록 이상해진다는 소문이. 그게 어떤 거냐면 만화가 극을 가면 갈수록 어쨌든 이전보다 더 강한 자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미 이제 나오면서 초반에 그 역사상에 있는 유명한 장수들은 다 갖다 쓴 거야. 근데 맞아, 이제 맞아. 어쨌든 이게 극이 진행이 되니까 사실은 얘도 엄청난 사람이었다. 맞아. 근데 얘를 이기려면 사실은 근데 얘가 좀 더 엄청난 사람이었어. 이러면서 약간 사실은 이러면서 맞아. 파워 밸런스 막 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진짜 역사상에 중요했던 장수들은 비교적 이제 파워 인플레 때문에 약간 쩌리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후반에 힘이 빠진다는데 그 중후반까지는 충분히 볼만합니다. 진짜. 누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진시황이 그 전국 통일하는 시간보다 그 킹덤 연재한 시간이 더 길다고. 진짜로 더 길다고 하더라고요. 전쟁한 기간보다. 좀 약간 무리수가 있는 게 후반으로 가면 진나라가 통일한 건 그때 당시에도 거기 최강국이어가지고 이미 국력이 다 비교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시간 문제였다는데 만화상에는 그러면 재미가 없으니까 약간 상대를 좀 강하게 하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사람들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슬램덩크가 잘 끊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쵸. 산왕전보다 더 재밌는 전투라고 해야 되나? 그 경기를 그리기가 쉽지 않고. 그렇죠. 근데 이미 산왕전에서도 파워 밸런스가 좀 깨져 있는 거는 보이는 게 산왕의 최고의 감독이라는 그 도진우 감독이 나중에 감독이 했던 것만 보면은 최악의 감독이거든요. 도진우 감독이 그때 뭐 젊고 유망한 감독이라고 나오지만은 그 사람이 그때 했던 거 뭐 20점 차까지 벌려볼까 뭐 이런 거 아니면은 하는 게 없어요. 벌써 거기서부터 이제 그게 조짐이 있으니까 딱 끄는 게 진짜 깔끔하게 잘 끄는 거죠. 감독 얘기 나와서 그런데 안 감독이 정말 최악의 감독 중 하나였다 이런 얘기 많더라고요. 맞아요. 안현수 감독 저기 부상 알고도 빼지도 않고 뭐 저기 뭐 좀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 안 감독보다 더 나쁜 게 도진우 감독이다. 네. 안 감독의 왜 나쁜 감독인지 설명해주는 그 글을 봤었는데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거 보면 산왕전에서 이제 송태섭을 그 뚫으라고 해서 그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뚫을 건가요? 이러는데 갑자기 다 막 설명해주다가 갑자기 송태섭한테면 우리 북산에 돌격 대장이 뚫을 거다. 그러니까 방식이나 이런 설명을 주는 게 아니라 갑자기 우리 북산에 돌격 대장이 할 거다. 그래서 갑자기 넘버원 가드 써주더니만 써준 건 한나긴 합니다만. 그러면 글 쓴 소리 뭐냐고 이게 감독이 그냥 지시사항 어떻게 패스 돌려라 이게 없이 그냥 어깨동무 돌격 대장이. 그 사실 CA 활동이거든요. 그쵸. 그쪽으로 그려져서 그렇지. 그때 당시에 일본에 저기 프로농구도 없었고. 저는 사실 그 만화 관련해서 이제 이프 얘기할 때 제일 궁금한 게 이제 강백호가 유도를 했으면 어땠을까? 저도 정말 제일 궁금한 것 중에 유도 강국에서 이미 이제 전국 대회 수준의 그 유도부 주장을 던져버렸던 이력이 맞아요. 있는 강백호기 때문에 어떤 괴물이 됐을까? 진짜. 그래서 저기 채씨 저기 남매가 애 미래 하나 망쳤다는 의견도 많아요. 여자애가 홀리고 주장이 이제 당근과 채찍으로 와가지고 뭐 못해도 저기 올림픽 동메달은 따스레를 CA 활동 시켜가지고 프로 경기도 없는 허리 나가게 만들고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최소연이죠. 예. 그거 되게 재밌는 말 아세요? 그 작화가 갈수록 최소연 그 사람이 조금 좀 못생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처음 1권이 제일 예쁘다 갈수록 못생겨지다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걸 하는 게 강백호가 농구를 하면서 계속 이제 콩깍지가 벗겨지는 농구에 빠지면 마지막에 농구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아합니다 얘기하는 게 애가 완전 이제 콩깍지 벗겨진 거다. 간 만하다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몇십 년이 흘러도
재생산되고 막 나오는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만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비불패가 할 겁니다. 근데 슬램덩크 이제 극장판 나왔잖아요. 네네. 그걸로 여자분들이 요즘에 엄청 관심이 있어요. 뒤늦게. 근데 잘 만들긴 했더라고요. 정말. 저도 진짜 좋아요. 보면서 소름이 엄청 맞아요, 돋았어요. 맞아요. 네. 그 덕분에 제가 이번에 슬램덩크 전권을 싸게 샀습니다. 여자 대학생들이 전권 사놓고 안 읽게 되니까는 당근에 미개봉판 해가지고 이제 올리더라고요. 진짜 한 반값에 샀어요. 그래서 찾아봐야겠네. 저의 슬램덩크를 이제 소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에 팀 점심 먹는데 팀 막내 분이 그래서 뭐 슬램덩크 봐가지고 농구 배우고 싶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런 선순환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만화에서. 잠깐 스포츠 만화 나와서 그냥 좀 추천을 드리자면 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구 만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이언트 킬링이라는 만화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세요? 아니요, 저는 축구 만화는 캡틴 츠바사랑 판타지스타 정도 알고 있고, 그리고 저기 축구왕 슛돌이 주력이 월드컵. 자이언트 킬링을 잠깐 이렇게 영업을 하자면 주인공이 이제 유럽에 가서 영국에서 잠깐 하던 감독이었는데 일본의 도쿄 약속 클럽을 맡아서 진짜 축구 감독이 주인공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작가가 엄청 리얼하게 풀어가지고 진짜 클럽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고충들이라든가 내용들을 다 다룬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기도 하고 그 전략을 짜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진짜 무슨 FM 하는 느낌으로 만화를 그려냈는데. 그래서 자이언트 킬링이. 네. 자이언트 킬링. 그러니까 약소팀으로 자이언트를 잡는다. 그런 얘기인데 축구 안 좋아하시더라도 재밌을 거예요. 추천드립니다. 또 뭐 추천하실 만한 만화 뭐 있으실까요? 스포츠 만화 아직 여유가 있어가지고. 뭐 다들 정통하셔가지고 이렇게 뭐 하나, 그리고 너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정리가 안 돼 있어. 나는 좀 골라볼 걸 알았으면. 경성님은 뭐 있으세요? 저는 사실 또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또 스포츠 만화를 잘 몰라서 스포츠 아니더라도 스포츠가 아닌 거라고 하면은 글쎄요. 최근에 그냥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가 이제는 좀 머리를 좀 많이 쓰면서 읽어야 되는 만화가 좀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본 건데 다른 사람들은 좀 악평이 많지만 전 재밌게 본 괴수파로. 정말 심플하고 캐릭터가 뭐 꼬여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스토리 그냥 머리 비우고 읽으면 돼서 그래서 좀 재밌게 읽은 것 같고. 그렇지만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건 공감해요. 사람들이 대부분 계속 같은 방식, 그러니까 그 성장물. 좀 얘가 성장하면 또 센 보스 나오고 또 조금 더 성장하고 어떻게 이겨내고 또 그냥 그것만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재밌게 읽었어요. 그런 의미로 보면 머리 비우고 보기에는 원펀맨만한 게 또 없는 것 같아요. 원펀맨 최강이지. 그런 뭔가 갈등이나 머리 아픈 복잡한 게 하나도 없죠. 주인공 그림 너무 잘 그리고. 네, 갈등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요즘 제가 얼마 전에 책 읽었는데 일본에 그런 문화가 좀 많이 만연해 있대요. 뭐 저희 전 세계도 마찬가지면 그 요즘 세대들이 주인공이 고난을 겪고 이런 거를 못 견뎌 한대요. 그래서 갈등이 심하거나 고난이 심한 거는 덮고 그 컨텐츠를 더 이상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서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그런 걸 좀 못 없이 자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그런 컨텐츠들의 인기가 엄청 떨어지고 그래서 좀 더 뭔가 성장의 과정이 생략된다거나 뭔가 먼치킨물 그리고 뭔가 과거로 회귀라는 게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이세계물 뭐 이런. 네, 그래서 원펀맨 또 그거에 맞춰서 인기가 엄청 많이 끌었던. 원펀맨이 사실 원작이 있고 그 그림 잘 그리는 거는 그 무라타 유스케 리메이크작이잖아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그 원이 그린 원펀맨이 조금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그림체가 완전히 초보 수준의 그림체긴 하지만 뭐 그 사람의 그림체도 나이가 갈수록 발전하고 있고 어쨌든 스토리를 그 사람이 쓰는 거니까 그게 조금 오히려 보다 보면 그만의 맛이 또 있달까. 맞아요. 저는 이제 뭐 이제 너무 유명해져서 다들 아시겠고 뭐 넷플릭스 드라마로도 나왔지만 사실 살인자 이응 난감 그거를 드라마로 먼저 접하신 분들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원작 만화를 못 따라갔어.
원작 만화는 진짜 조금 더 고차원적이고 좀 미묘하고 되게 미묘하거나 이게 썰어한 게 있는데 드라마에서는 제한된 화 안에다가 녹여내야 되니까 그 사이에서 엄청 단순화된 게 너무 많거든요. 그 사람의 뭐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주르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도 본질이 유지가 되면 괜찮을 텐데 그것 때문에 메시지가 조금 원작이 주는 메시지랑 좀 달라졌어요. 좀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재밌게 보셨다 그러면 다시 원작을 찾아보시는 거 정말 강추하는 웹툰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네. 그건 진짜 강추. 그리고 그 꼬마비 악마비 작가의 S라인이라는 만화가 또 굉장히 명작이에요. 너무 좋죠. 정말 저는 그 만화 보면서 되게 상상을 많이 해봤는데 실제로 저런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맞아요. 그러면 뭐 저는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뭐 성수에도 있으면은 회사 엄청 많잖아요. 시청도 그렇지만 갑자기 좀 S라인 생기면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 관계들이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고 맞아요. 충격적일까. 그 성관계를 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아예 머리 위에 실이 없는 사람도 있고 네, 한계 있는 사람도 네. 있고 막 수도 없이 그래서 막 연예인들이 막 다 숨고 헬멧 쓰고 막 맞아. 그 에피소드 맞나 보네요. 안 보셨죠, 네. 형님은? 그러면은 꼭 보셨으면 좋겠고 뭐 스포일러가 괜찮다고 하면 에피소드 하나 말해드려도 될까요? 네. 거기서 보면 이제 청초순수라는 여자 연예인이 나와요. 그래서 네. 이름이 이제 청초순수인데 그 사람이 지금 은둔 생활을 해요. S라인이 생기고 나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이 미디어의 관심사가 뭐냐면 청초순수는 선이 있을까 없을까거든요. 그냥 그걸만 바라보는데 그 여자가 선이 사실 하나 있는데 그 선을 지우는 과정이 나와요. 근데 그 과정을 보고 있으면은 너무 리얼해서 나도 뭔가 진짜 그 상상을 엄청 많이 하게 되는 화였어요. 그게 실제로 우리가 연예인들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미지 외의 것들이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시면 생각이 좀 많아지는 만화예요. 맞아요. 철학적이에요. 굉장히 철학적인. 죽으면 그 선이 사라지는 거예요, 상대가? 뭐 그런 저도 그 에피소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의미로 약간 맞아요. 약간 지우개라는 직업이 생겨요. 그래서 그 선을 지워주는 이제 청부살인자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로 인해서 오해가 엄청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내가 기억도 못했는데 뭐 약간 강간을 당해가지고 선이 있는 여자애도 있고. 그래서 그 여자애가 그걸 발견하고 나서 정신적 충격에 빠지는 뭐 에피소드도 있고. 너무나도 리얼하게 그려내. 근데 그림체는 되게 단순하고 아기자기해요. 되게. 그게 또 되게 이렇게 반전이 약간 이렇게 뭐라고 모순적이라고 해야 되나? 갯모에. 네, 갯모해가 좀 있어요. 오히려 이런 이렇게 단순한 그림체로 그런 심각한 얘기하면은 더 충격이 좀 더 묵직하게 오는 면도 있더라고요. 약간 강풀 만화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강풀 만화도 그림체는 되게 좀 이렇게 보니까 파스텔 톤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내용은 아닌 것처럼. 신기하네요. 한번 봐볼게요. 그거 진짜 꼭 봐보셔요 한번.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네이버 진짜. 웹툰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완결한 거기 때문에 돈을 내야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네. 하루에 하나씩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웹툰 중에 머리 비우고 보는 거는 이거 사실 좀 몇 년 지나겠지만 선천적 얼간이들이라는 개그 가스파드. 알죠. 정말 취향 저격으로 지금도 재밌게 봅니다. 한국, 일본, 미국 등 다양한 곳에서 또 재밌는 만화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짧은 시간 이야기 듣는 것만으로도 진짜 재밌었고요. 저희도 저도 그렇고 한번 찾아보는 시간 이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3부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저희 세 분께 감사드리면서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